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때부터 무섭게 오를 겁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가장 크게 올라갈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3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때부터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일단 최근 삼성전자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밖에 없죠. 삼성전자 금융위기, 2분기도 암울하다, 영업이익 1조를 밑돈 삼성전자, 금융위기 때만큼 어렵다라는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한파 여파로 1분기 동안 반도체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선전으로 MX 사업부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차지하던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5% 감소했다. 이게 성장한 것도 엄청나게, 사실상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는 말도 안 되게 성장했는데 삼성전자는 95.5%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죠. 6,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흑자가 14조 뭐 이렇게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흑자가 6,400억,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2009년 1분기 5,900억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거의 개망신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이번 1분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뿐만이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4월에 디램 가격이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4월 디램 거래 가격이 20% 하락을 했고요. 재고 압박이 여전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DDR4 8GB 4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보다 약 19% 하락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은 지난 1월 18% 급락한 후 2월에서 3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4월에 폭락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사들이 생산량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20% 가까이 또 4월에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량이 많다는 소리죠. 2분기에도 디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15에서 20%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근데요, 디램 가격이 빠지는 거랑 삼성전자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디램 가격이 하락할 때, 급락할 때 뭐 해라? 매수해라 라고 누가 KB증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디램 가격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매수하라고 하는 거냐? 천천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2분기에 매수해라,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매수하라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가 재고 정점이다, 비중 확대 적기다라는 거죠. KB증권은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한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D램의 재고가 너무 많다. 말도 안 되게 쌓였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건데 왜 사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최악의 최악은 뭐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호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바로 반등하거나 바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왜? 너무 최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재고가 정점이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재고가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재고가 줄어들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감소 추세에 진입하고 D램, 낸드 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축소돼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일은 없고 2분기 이후에 줄었으면 줄었지 계속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분기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고 정점 시기가 매수 시기다. 그게 언제다? 2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6만 원대죠. 6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이면 거의 3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지금이 재고 정점이니까 매수해라까지는 알겠는데 다시 한번 이 메모리 반도체 D램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D램 가격과 SK 하이닉스의 주가 관계입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이 뭐 오르기도 하고요. 밀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죠. 파란색은 SK 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D램 가격에 따라 주가가 같이 요동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D램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요. D램 가격이 빠지면 주가도 같이 빠지고요. D램 가격이 오르면은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현재 SK 하이닉스 삼성전 이 D램과의 가격 지금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올라야 주가가 오르고 D램 가격이 빠지면 주가도 빠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SK 하이닉스의 주가고요. 빨간색이 D램 가격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이런 흐름이 나오나요? 왜 D램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주가도 같이 빠지나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서버용 D램 매출 비중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 시장의 45%,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의 33.8%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뭐다? 메모리 반도체 일단 당장 최고의 기업이에요. D램이죠. 낸드 플래시랑. SK하이닉스는 3위입니다. 그 안에 마이크론이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D램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더 민감하겠죠. 1위니까 당연히. 구글, 메타 등은 전 세계에서 8,0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 서버용 D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은 D램인데 이 대용량으로 들어가는 D램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8,0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서버용 D램은 약 150억 대 모바일 기기 전체 D램 사용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용 D램이 일반적인 기기에 들어가는 D램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더 가치가 있고 더 많은 용량과 더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매출에서 서버용 제품 비중은 30%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D램 매출에 따라 주가 흐름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시스템 반도체 영향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기억하는 장치,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고, 디램 가격이 빠지면 매출이 줄고 디램 가격이 내려오면서 같이 적자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반도체가 얼마나 매출을 가져다 주길래, 영업이익을 얼마나 가져다 주길래 이렇게 디램의 주가가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이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DX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S 부분이 있습니다. DX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제품, 그리고 이제 휴대폰 부분이 CE와 IM 부분, 뭐 냉장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TV,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게 DX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S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하만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그래서 반도체 부분을 우리는 DS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와 DS로 나뉘는데, 저희가 이번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 부분은 크게 뭐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물론 줄긴 줄었지만 이제 대략 이게 13조입니다. 13조 7,300억 원이고요. DX 부분이 46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DX 부분은 매출액이 오히려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21년 4분기 했을 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오히려 35조, 34조, 26조, 28조, 23조, 20조, 13조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출액도 줄어들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으로 쭉 내려보니까 DX 부분입니다. DX 영업이익이 한 4조 2천억쯤 나왔습니다. 근데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적자가 얼마? 4조 5천억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이 적자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길래 이 4조 5천억의 적자가 났느냐, 이게 얼마나 큰 거냐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DX 부분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4조 2천억, 4조 1천억, 3조 3천억, 4조 5천억, 3조 5천억, 뭐 1조 6천억, 4조 2천억. 그러니까 적자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면 한 4조 5천억에서 4조 2천억 정도 수익이 났어요. 오케이. 그럼 반도체가 얼마 났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매출입니다. 지금 매출 규모가 얼마 차이 나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뭐 이번 최근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원래 DX 부분, 그러니까 전자제품 부분이 44조, 48조, 44조 나오는데 DS 반도체가 얼마 나와요? 34조, 뭐 26조, 뭐 35조, 뭐 28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조에서 20조 후반 정도가 나오는 게 반도체, 매출 DX 부분은 40조 중반쯤 나오는 게 전자제품이에요. 영업이익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DX가 45조씩 나면은 영업이익도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4조, 4조, 3조, 4조, 3조 나오잖아요.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 얼마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매출은 적은데 영업이익은 2배씩 나오죠. 8조, 11조, 10조, 8조, 9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원래 이 DX 부분에 대비해서 한 2배에서 많게는 한 3배까지도 영업이익을 커버를 쳐주던 데가 반도체였어요. 아까 얘기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줬었는데 언제? 보시면 여기가 2022년 4분기죠. 4분기에 2,600억 흑자 나고 적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3분기부터 이미 작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매출액은 DX보다 적었지만 영업이익은 DX보다 3배씩, 2배씩 나던 데가 반도체였다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죽어버리니까 실적도 작살이 난 거죠. 원래 두 개 합해서 뭐 13조, 14조, 뭐 15조씩 나던 영업이익이 반도체가 10조가 빠져버리니까 바로 6천억대로 꺾여버린 거죠. 누구 잘못이다? 이거는 반도체 잘못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갉아먹는 게 뭐다? 바로 반도체다. 그중에서 핵심 뭐다? D램,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적을 열어보면은 왜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D램 가격 때문에 하락하는지, 왜 실적이 그지같이 나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요? 앞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 경계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경영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며 적자폭 감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서버용 신규 CPU와 AI 수요 확대로 차세대 D램 DDR5 그리고 모바일용 D램 등 첨단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요를 갖춘 고사양 제품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저점이다. 아까 얘기했죠. 재고가 최고 정점에 이르는 게 언제다? 2분기다. 그러니까 2분기가 재고가 정점에 이르니까 주가는 저점이고 기업 가치도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 수요 증가로 인한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게 삼성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걸 삼성전자만 얘기한다고 됩니까? 원래 뭐 사실상 이 임직원들한테 회사 안 좋아요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예, 마이크론도 반도체 바닥에 대한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 메모리 가격 인하를 멈췄습니다. 반도체 바닥 시그널 감지했다는 건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감산 기조를 선언한 데 이어서 미국의 마이크론도 메모리 가격 인하를 중단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공격적인 감산이 진행되는 만큼 가격을 빨리 내려서 재고를 치워버려야 되는데 아직 보다 그만큼의 최악은 이미 넘어섰다. 우리가 지금 더 내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의 마이크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이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45달러 수준이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대응으로 반도체 바닥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이크론도 반도체가 바닥이다. 어느 정도 저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뿐만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바로 D램 추가 감산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얘기했죠.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그대로일 때 가격은 상승합니다. 아니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일 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D램의 추가 감산이라는 거는 생산을 줄이겠다.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소리죠. 삼성전자의 추가 감산이 밝히자 D램 가격이 곧바로 올랐다는 거죠. 삼성전자 재고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규모의 감산을 시사하며 메모리 가격이 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밝히면서 시장 수요에 따라 감산폭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업계 한 20에서 30%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까지 의미 있는 규모로 감산에 나설 경우 공급 과잉이 수요 과잉으로 조기에 전환될 것으로 전망. 그러니까 공급 과잉 상태잖아요, 지금. 수요 과잉이면은 당연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공급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격이 아마 조만간 한 2분기 저점 찍고 3분기부터 스물스물
기어오르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뭡니까? 아니, 오케이. 근데 이거는 공급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는 뭐 없나요, 그러면? 이건 너무 기대만 큰 거 아닙니까? 수요도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버용 CPU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이상무, 인텔이 차세대 그래나이트 래피즈도 시연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한다면은 인텔이 2023년 1월에 서버용 DDR5 디램, 그러니까 최신형 디램을 쓸 수 있는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쓰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 반도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랑 안 맞으면은 못 씁니다.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둘이 맞아야 돼요, 버전이. 그러니까 얘가 최신형이면 얘도 최신형으로 가야 되고요. 얘가 최최신형이면 얘도 최최신형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DDR5, 그러니까 최신형 디램을 쓸 수 있는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 5월부터 DDR5 디램 수요를 촉진시킬 사파이어 래피즈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1월 출시한 사파이어 래피즈 후속작 에메랄드 래피즈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연말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용 CPU를 2년 만에 출시해놓고 몰아치는 거죠. 수요를 촉진시키고 폭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보다 빠른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 더 많은 코어를 탑재하고 소켓을 그대로 사용. 그러니까 서버용 DDR5 디램을 그대로 얘 거 쓰다가도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얘 거 바로 써도 되는 거고 어쨌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호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서버용 CPU가 폭발하는 수요가 신상품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다? 아, 수요가 늘어나겠네. 2년 만에 나왔는데 2년 만에 나온 게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8만전자 가자. 삼성전자 목표 주가 줄 상향 중이죠. 금융투자 업계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 원대 중반으로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KB증권이 2분기 적자 낼 것이라는 시장 우려와 달리 흑자로 이어질 전망하면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3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실적도 나아질 것 하면서 8만 4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목표 주가 7만 8천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방금 전에 8만 5천 원 그리고 8만 2천 원 그리고 8만 4천 원 뭐 이 구간 라인 때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주가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구간이 저는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매수해라.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눌림목 생각하면 천천히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합니다만 눌린다면은 뭐 6만 원 이하까지도 저는 눌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되 충분히 3분기보다 오히려 4분기. 그러니까 저는 2분기가 저점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2분기가 최악이다. 6월까지가 최악인 거죠. 정확히 가면은 7월 실적 발표가 날 거죠. 7월에 2분기가 어쩌고 저쩌고 실적 발표가 날 겁니다. 7월까지가 거의 최저점이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은 이제 성장할 일밖에 바닥치고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6, 7월 지금부터 5월, 6월, 7월이 저는 저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3분기, 4분기 갈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을 우리가 5개월, 6개월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을 내년까지도 AI 성장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메랄드 래피즈까지 기대감 보면서 내년까지도 성장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증권가에서 발표한 85,000원, 82,000원, 84,000원 물론 가면 좋겠지만 1차로 저희는 7만원 돌파 보면서 저희는 올해 말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이 저가다. 7월 실적 발표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는데요. 이거 말고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랑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뭐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에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모두 자료집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5월 4일, 3일, 2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다른 종목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 없고 장전에 이 이슈만 보시면 됩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리고요. 이토리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